꽃눈이 잔뜩 부풀었습니다. 아니, 성급한 꽃들은 이미 활짝 꽃들을 피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이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살려내느라 보이지 않게 분주합니다. 지난 휴일에는 가까운 곳으로 꽃사진 찍으러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찾아보는 바람꽃과 노루기를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만나볼까 길을 나섰더랬는데요. 예상했던 곳에서 임도를 따라 한참을 오르락내리락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꽁꽁 숨어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발길을 돌리려고 주섬주섬 카메라를 챙기는데 마침 어느 분의 안내로 마침내 바람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위 틈에 가랑잎을 헤치고 앙증맞은 꽃부터 피운 바람꽃. 땅 위에 넙죽 엎드려 눈 맞추기를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 일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잘 하신 겁니다. 꽃 하나를 찍기 위하여 찬바람 부는 계곡을 누비는 심정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꽃이 피는 시기를 잘못 짚어서 3번이나 가서야 겨우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며 노래 하나 듣고 역용의 문학가사책 시작합니다. 안성훈이 부릅니다. 엄마꽃.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꽃. 못난 자식 걱정하느라 뭉그러져 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꽃. 미안해요, 우리 엄마꽃.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국 명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로 나희덕 시인의 상현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현, 나희덕. 차오르는 몸이 무거웠던지 새벽녘 능선 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다. 신도 이렇게 들키는 때가 있으니 때로 그녀도 발에 흙을 묻힌다는 것을 외딴 산 모퉁이를 돌며 나는 훔쳐보았던 것인데 어느새 눈치를 챘는지 조금 붉어진 얼굴로 구름 사이 사라졌다가 다시 저만치 가고 있다. 그녀가 앉았던 궁둥이 흔적이 저 능선 위에는 아직 남아있을 것이어서 능선 근처 나무들은 환한 상처를 찌녔을 것이다. 뜨거운 숯불에 입술을 씻었던 이사야처럼. 달이 차오름을 보며 잉태를 생각합니다. 조금씩 불러오는 달의 크기가 그 속에서 느끼는 무거움을 생각하며 조금은 답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달, 금도끼, 은도끼로 표현했을 개수나무의 사연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때로는 그리움이었고 설렘이었고 희망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달 밝은 밤이면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는 버릇은 그때 생긴 버릇인가 봅니다. 다음 시입니다. 김광균 시인의 시 추일서정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일서정, 김광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운을 긋고 잠기어 간다. 추일서정, 그러니까 가을날의 어떤 그런 서정을 이야기한 그런 시인가 봅니다. 가을하면 하고픈 이야기와 사연도 무척 많을 터인데요. 시인은 처음부터 우울한 이미지를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가을날 쓸쓸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메마른 들판과 한 해를 살아냈다는 자부심으로 하나씩 비워가는 자연의 모습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갈무리에 둔 그들의 꿈을 봅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박용래 시인의 저녁 눈이라는 시입니다. 저녁 눈, 박용래.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염을 써는 소리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저녁 눈, 저녁에 눈 오는 것을 생각하며 주변의 풍경들을 그려본 시 같은데요. 눈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 내립니다. 그 중에서 저녁에 내리는 눈을 보며 시심을 끌어냈나 본데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폴폴 날리는 눈발을 보며 주변의 풍경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이죠.
우리들 삶의 모습도 이렇듯 숨어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남들 앞에서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감추며 살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왜 그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서글픕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래,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듣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해묵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시 날아라 시간의 포충망에 붙잡힌 우울한 몽상이여 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아라 시간의 포충망에 붙잡힌 우울한 몽상이여 장석주
신생의 아이들이 이마를 빛내며 동과 서편 흩어지는 바람 속을 질주한다. 짧은 겨울에 덧없이 지고 너무 오래된 이 세상 다시 저문다. 인가 근처로 내려오는 죽음 몇 불이 소리 없이 밤눈만 내려 쌓이고 있다. 회양목 아래에서 칸낙꽃 같은 여자들이 울고 있다. 증발하는 구름 같은 꿈의 모발 어떤 손이 잡을 수 있나. 밤이 오자 적막한 온천 마을 청과일 같은 달이 떴다. 바람은 낮은 처마의 불빛을 흔들고 우리가 적막한 헤매임 끝에 문득 빈 수수대처럼 어둠 속에 설 때 가을 산마다 골마다 만월의 달빛을 받고 하얗게 일어서는 야외인 물소리. 어둠 속을 쥐떼가 달리고 공포에 떨며 집들이 긴장한다. 하나의 성냥개비를 켤 때 또는 타버린 것을 버릴 때 더 깊고 단단하게 확인되는 밤. 쥐떼의 탐욕의 이빨이 빛나고 피 묻은 누군가의 꿈이 버려져 있다. 하오셋이 바다는 은반처럼 빛난다. 흰 공기 속을 통과하는 햇빛의 정적. 바람이 분다. 벌판에 흰 빨래처럼 처박힌 저 어두운 바다가 온다. 포악한 이빨을 드러내는 바다. 하오넷이 위험한 시간 속으로 웃으며 뛰어드는 아이들. 전파는 다급하게 태풍 경보를 예보하고 탁자의 유리컵에는 바다가 갇혀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폐쇄된 전 해안. 새파랗게 질린 풀들이 울고 그 풀들 사이에 누군가의 거꾸로 처박힌 전생애가 펄럭이고 있다. 오 병든 혼. 아이들은 폭풍 속을 뚫고 하얗게 떠있는 바다로 달리고 내 붉은 핏돌은 쿵쿵 혈관을 뛰어다니며 울부짖고 있다. 햇빛 끝인 낡은 문짝에 쇠못들이 박혀 녹슬고 있다. 잊혀져가는 누군가의 이름들. 바람은 오늘의 풀을 흔들며 지나가지만 흙 속에 숨은 풀의 흰 뿌리는 다치지 못한다. 통제구역 팻말이 꽂혀 있다. 끝없이 거부하며 어둠으로 쓰러지고 풀뿌리 밑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잠들곤 했다. 팻말 위에서 펄럭이는 막막한 어둠. 어두운 창 너머 벌판에는 비가 뿌리고 잠자면서도 절벽을 보았다. 밤마다. 시간, 오, 가혹한 희망과 다정한 공포여 소멸의 이마를 스치는 푸른 번개. 서치라이트의 선광만 미친 짐승처럼 이빨을 번뜩이고 나는 꿈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질주를 하며 땀을 흘리고 울었다. 아, 1975년 여름 절벽에 부딪혀 산산이 튀어오르는 파도 조각처럼 부서지고 싶었다. 그때 시인이 시간이라는 포춘방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우울함이 걸렸겠지요. 차가운 눈발과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군상들의 아우성.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고개 돌림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 마음에도 밤길을 내달리는 쥐떼들의 모진 욕심이 자리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말로는 쉽게 하면서도 몸으로 실천이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그것이 아닐지요. 제가 한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전국 유명사찰을 돌아다닌 적 있습니다. 가서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를 했고요. 마음속 간절함을 그렇게 풀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대학을 마쳤고 경전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에 긍정의 에너지를 나름대로 축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만의 삶의 기준을 터득했고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삶에서 그렇듯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신달자 시인의 아가 6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 6 신달자. 해가 저물고 밤이 왔다. 그러나 그대여, 우리의 밤은 어둡지 않구나.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어둠은 물처럼 부드럽게 풀려 잘 닦은 거울처럼 앞뒤로 걸려 있거니 그대의 떨리는 눈썹 한 가닥 가깝게 보이노나. 밝은 어둠 속에 잠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나는 글을 쓴다. 첫장에 눈부신 그대의 이름, 절로 밝아오는 하나의 등불, 내 생에 찬란한 꽃등이 켜진다. 아가라는 뜻은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어서 쓰는 시로 되어 있고요. 소개해드린 시는 6편입니다. 시는 사랑의 마음이 늘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신달자 시인의 시 아가 속에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인지 시인지 아니면 관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 역시 차분하게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나를 다독이는 일,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는 일, 그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상대방이 보입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어른으로 살아가느라 힘든 나를 위로하며 내게 힘을 주기 바라봅니다. 또 한편의 시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 눈물입니다.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은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물도 이렇게 숭고한 것이었군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닌 의미를 가진 눈물. 그것의 아름다움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눈물과 상대방을 위한 눈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없는 눈물은 없습니다. 자,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린 300리 한려수도, 박혜신 연락선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빨갛게 정백꽃처럼 피어나네. 밤이 틈에 피어난다네. 밤이 틈에 엄마를 잃은 무쇠한 마을이 해초로워 못 이매이네요. 낯설은 타향 항구에 해도 저 무대 내 사랑도 한번 성금이 돌아 떠나는 연락소나 걱정하네요. 순정을 바쳐 사랑했기에 너무나도 야속하네요. 낯설은 타향 항구에 꿈물길이여 찾아가는 낯선 땅에 내 희망 안고 쌍구도 흘리면서 떠나는 연락소나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금은 무겁고 우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이라는 시입니다. 낡은 집, 이용학.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고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에 셋째아드는 나의 쌀이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짙광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오.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저럽둥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붓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이야기 가운데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란 고양이 울어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이라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꽁을 쫓아다니던 겨울,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나무도 끌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 우란엔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요즘 도시를 떠나 조금만 교회에 나가면 빈집들이 참 많습니다. 낡아서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들, 거미줄 가득하고 마당에는 잡초들 무성한 그런 집들 말입니다. 아마도 도시 속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낡은 집에 얽힌 사연을 잠시 생각합니다.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 데리고 떠났을 그 낡은 집,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정을 나누고 행복했을 그 시절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되짚어 봅니다. 제가 살던 고향집도 허물어져 사라진 지 오래더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김기린 시인의 바다와 나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와 나비,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이 없길래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 받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글이 길지 않은 비교적 짧은 시인데요. 의미가 큰 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해녀를 나비에 비유한 듯 하기도 한데요. 아직은 꽃이 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나비는 물에 젖은 날개로 초라해진 모습으로 꽃밭을 날아다닙니다. 왠지 그런 나비의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시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 이 시를 쓰신 김춘수 시인이 문학관이 있는 그 통영을 몇 해 전에 우리 동인들과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치원 문학관과 김춘수 문학관을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선배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들 삶에 얽힌 사랑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역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아련한 아픈 그리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거기서 다시 읽었는데요. 가슴 잔잔한 떨림으로 행복해했던 추억이 다시 생각납니다. 특히 시의 이연이 늘 가슴에 남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지금도 아릿한 느낌으로 살아나는데요. 시가 주는 맛을 이렇게 즐기고 느끼며 사는 내가 참 행복한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입속으로 음미해 봅니다. 햇살 좋은 봄날 겨운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햇살을 맞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듯 나도 기지개를 켜봅니다.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꽃 한 송이 피우고 늘 곁에 있었다는 듯 맑게 웃음 짓는 계절 봄. 숨겨뒀던 씨앗을 틔우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봅니다. 전유진이 부릅니다. 달맞이 꽃. 흰 눈이 녹은 기찻길에서 손에 거의 접어둔 편지,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덩그러니 쓸쓸한 달맞이 꽃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다담아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민들레 불며 했던 약속도 바람결에 떠나갔을까. 아침이 오면 내 님이 보일까. 꽃단장 하고 기다려요. 아무 소식도 없는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다담아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에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찾던 내 님은 어디 있지? 오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시와 노래와 봄 햇살이 잘 어우러지는 오늘입니다. 자,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육사 시인의 광야입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참 유명한 시지요. 많이 읽혔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한참 읊조릴 때 많은 사람들이 연애 편지에 인용하게 됐던 그런 시입니다. 광야에 홀로 외로운 이가 된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센티해져서 세상 힘든 일은 모두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고뇌하고 세상에 등불이 되겠다는 쓸데없는 치기를 부리며 시간을 보냈던 그때 많이 읽었던 시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번 기회에 잠시 잊었던 시를 다시 읽으니 잊혀졌던 기억이 뭉클 살아나네요. 자, 다른 시 하나 또 볼까요? 박두진의 시 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서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홀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 역시 많이 좋아하던 시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광야와 지금 읽어드린 해는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시 중에 한 편씩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인용되었던 거죠. 이 시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로 읽혔습니다. 해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해야 솟아라 하는 그런 주문 같은 시귀가 아마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사한 봄날에 잘 맞는 시가 아닌가 싶어 이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동안 환경교육 준비를 위한 교환 준비와 자료 조사는 이제 마쳤고 그것 때문에 많이 바빴더랬습니다. 새롭게 만나게 될 아이들이 궁금해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씩만 실천한다면 지금의 기후위기에서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보니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봄날은 지켜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지금 게으름을 피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명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의영이 부른 혼자 걷지 마세요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내 가슴에 사랑 하나 심어준 당신은 누구신가요? 혼자서는 걷지 마세요. 그 발길 내게 돌려요. 오늘 밤 내 곁에서 술 한잔하고 나도 한 잔 따라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나누면 될 것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요?